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제 전투반 모의고사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달사항 좀 전달을 하고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험 중에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화장실 가실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리듬을 죽어도 그냥 때려 죽여도 그냥 90분 다 쓰고 나오는데 자꾸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 몸에 맞추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리듬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습관적으로 나는 무조건 90분 다 쓰고 나올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참으시고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나중에 하시고. 그래 만약에 내가 시험을 이번에는 좀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그럼 앉아서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시간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90분 동안 이제 계략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제법 계셨고, 다 쓴 분 한 분 계셨고,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시간 안에 쓰고 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다시 내가 적은 거 확인하기, 습관적으로. 아시겠죠? 이제 그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만 줄여도 점수는 어떻게 해요? 잘만 하면 5점씩 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우리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거니까. 일단 이제 시험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전달사항,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제 개정과 관련한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전자 보게 되면은, 우리 이미 뭐 7월 10일자로 개정된 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산탄소 할로겐 암물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성능 기준 개정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술 기준 이제 개정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이미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조금 특이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재 수록되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개정이 됐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뭐냐면은 선택 밸브, 이제 가스 관련한 선택 밸브 관련한 이 형식 승인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보면은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이제 뭐 눈에 조금 띄는 부분들은 5조였나 4조였나 하고 보면은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준상의 표현이 형식 승인 기준 중에서 출제된 이력들이 있거든요. 형식 승인 기준도. 그게 4조 아니면 5조입니다. 개정된 게.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4조인가 5조인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 등이라 되어 있으면, 그까지 메모를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구조 보시면, 기능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하고 기능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이제 여기 이제 함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면,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개정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선택 밸브 구조 쓰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구조 등에 대하여 쓰시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비선 릴리즈 있더라, 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을 쓰지 못할 견성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구조 등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 개정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구조 등은 출제될 확률이 조금 낮아 보긴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항목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개정된 게 한 10호, 1호에서 한 10호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마지막 850인가 90호인가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한 10가지 정도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출제될 확률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능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구조거든요. 자, 기능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구조인데, 항목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1호에서 4호 이렇게 되고, 4호가 이번에 개정이 이제 됐거든요. 개정이 신규로 추가됐던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 밸브의 기능 등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쓰실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봐야 되죠. 만약에 그렇게 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가지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기능 등 이렇게 쓰시오라고 하면. 기능 연락 쓰겠죠. 선택 밸브가 개방되면 A 감지 동작, B 감지 동작하고 선택 밸브 이제 동작하고 나면은 그래서 뭐 기동 경계 가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출돼서 피스톤 릴리즈 해가지고 개방돼서 뭐 이렇게 동작하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상에 있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구조가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슈가 있는 거 한 가지 미리 좀 공부를 하시라는 거.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검색하시면 법령정보센터 보면은 검색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선택 밸브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고 보면은 메뉴바가 있거든요. 아래쪽에. 그러면 그 중에서 행정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 밸브 치고 행정규칙을 검색 딱 하면 형식 승인 기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보시면 4조 아니면 9조라 그랬죠. 그죠? 이제 그렇게 4조, 뭐 4조 아니면 5조 내지는 9조인데 4조인지 5조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5조 같습니다. 근데 5조하고 9조하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5조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출제되기가 조금 그래 보인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슈가 있는 부분들, 그래 속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걸 일단 개정 이슈로 이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메모 다 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1회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라라는 그런 취지. 자, 그러니까 방향성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제 보면 주택용 수강시설을 설치한 대상물, 대통령용 전주택, 수강시설을 설치하는 수강시설의 종류를 쓰시오.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 쓸만합니까? 쓸만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할만한 문제죠? 이 정도 같으면.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빨리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거 괜찮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지에서, 요렇게 동그라미 하겠죠? 요거는 선택 가능한 문제. 요거는 빨리 쓸게요. 동그라미.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뭐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배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점을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문제가 맞으면 지금처럼 한국당 한 1점 정도 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점수가 왜 5점이지?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냥 1점을 줘요. 그런데 혹시나 저에서 표현이나 토시나 문구나 달라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점이 달라지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유리할까? 이게 유리할까? 라고 이제 비교를 쭉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죠. 유리하냐 불리하냐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유리한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를 빨리 기술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문제집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암기법 있으면 암기법 앞머리라든가 이런 거 톡톡톡 찍고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가지 집중하다 보면 빼먹는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습관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문제를 얘를 선택을 하던 아까 보셨던 얘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점수 배점은 이제 작습니다. 1점, 1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문제가 많은데, 근데 이게 왜 갑자기 5점짜리지? 10점짜리지? 의심을 해야 되죠. 그죠? 의심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속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속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시간이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러니까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요거를 다 풀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많이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충 보죠. 문제를 자꾸 대충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잘못 보는, 그래서 잘못 풀어서 답을 적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지. 즉,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답안을 적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눈은 계속 어디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답을 적을 때 보고, 문제 다시 한번 보고 답을 적을 때 보고. 아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인지만 하고 있어도 실제 시험에서 이게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많이 크게 실수를 했던 항목 중에 한 가지가 종합하고 작동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작동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종합수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맞는 않는 뭐뭐만 6개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구들이 실수할 수 있는 문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합 항목이다. 이게 종합이라는 글자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그라미를 하든지 어떻게 하자? 별표를 하든지 6개만 하면 6개 맞는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어떻게 반드시 뭐를 하자? 별표하자고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저 별표한 것은 어떻게 다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점수 배점은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수 배점이 작다고 해가지고 얘를 버려. 이제 나는 큰 문제 할 거야. 그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으면 항목당 2점을 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랬거든요. 6가지 쓰셔야 했는데 12점을 준 거죠. 대박이죠. 소위 말해서. 요즘 분위기 같으면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항목당 한 줄당 어떻게 항목당 1점 주는 게 이제 보편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본래는 항목 3가지인데 어떻게는 줄 수 있다. 6점까지는 줄 수 있어. 근데 이게 9점이야, 10점이야?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도 보셔야 되고 뭐도 봐야 된다. 배점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하고 내가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선택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슈와 대는 이제 그런 사안, 법에서 이제 개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으로 이제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기타 등등 나쁜 거는 없습니다. 근데 뭐 방화문의 구조, 이런 분들이 건피방이죠. 그죠?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 건피방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출제될 확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니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문은 워낙 이슈가 크죠. 그러니까 건축 관련 법령, 소방 관련 법령,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방화문이죠. 그죠?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방화문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들 정도.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부분들은 항상 그렇게 하자는 거. 자, 해설을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답하시오. 주택용 소방서를 설치하는 대상. 대통령령으로 자는 주택용 소방설의 설치를 해야 되는 소방설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자, 대통령령 자는 주택용 소방설의 설치를 하는 소방설의 종류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할 만한 이유는 얘네들이죠. 간단하죠. 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첫 한 페이지 내지는 2페이지 정도까지는 답안을 쓸 때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페이지 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 내가 답안을 기술함에 있어 가지고 실수하거나 잘 모르거나 애매하거나 이런 거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금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런 거 적었습니다. 이런 거를 적고 첫 페이지 내지는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내가 이걸 왜 선택했을까? 왜 실수했을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라는 물음표를 어떻게 해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 두 페이지, 그냥 한 페이지 한 몇 점 정도 우리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페이지에. 몇 줄입니까? 한 페이지에 이제 몇 줄로 지금 돼 있습니까? 뭐 21줄인가 18줄인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페이지 정도 얻을 수 있는 점수가 15점 전후 정도 돼요. 15점 정도 전후 쓸 수 있거든요. 한 줄당 1점이라 가정을 하면, 그럼 두 페이지 정도는 3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5점 정도, 한 10점 정도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말 맞습니까? 그죠? 그래 30점 정도까지는 혹시나 그 이유는 아리까리한 거 문제 있을 수 있어.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많이 아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는 빨리 쓸 수 있죠. 정확하게 하나 빨리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단 말이야. 1, 2분, 2, 3분 정도, 뭐 많으면 3, 4분 정도 그렇게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답안지 첫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에 걸리는 시간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한 페이지 정도인데 빨리 쓰는 분, 몇 분 정도 쓴다 그랬어요.
특히 여성분이 조금 글씨가 자꾸 빠르거든요. 특히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많이 빨리 쓰시는 분은 한 6분에 끊습니다. 6분에 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7분, 늦어도 8분 안에는 끊읍시다. 아는 거 쓰는 거니까. 그냥 자꾸 연습하시라 그랬잖아요. 시간 재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나중에 제출할 때는 첫 페이지 정도 썼을 때 내가 시작해서 딱 끝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인데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답안지 위에 적어냅니다. 그죠? 답안지 상단 우측에 이름 적는데 그 옆에 몇 분, 7분 30초, 6분, 뭐 8분 이렇게 한번 적어냅니다. 스스로 능력 파악하는 거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6분 만에 15점 했네. 시간 좀 벌었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페이지 정도 한 30년 정도인데 내가 걸리는 시간이 12분, 좋아. 그죠? 12분, 13분 정도 해서. 그러면 12분, 13분 했으니까 한 10분 이상은 벌었네? 맞습니까? 12분, 13분 이상은 벌었네? 뭐가 생길까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평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확률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뭐 기타 뭐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중요한 문제죠. 자, 다음으로 답하시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따라 관계인 스스로 점검 또는 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한 경우 점검 실시 기간에 대하여 쓰시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 관리업자 업무에 따른 제출 서류를 쓰시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관계인이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점검 보고 자체 점검 결과 개시 연계획 완료 보고 및 연계획 완료 신청 업무 처리 시 제출 서류 및 기간 등을 쓰시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전체 다 뭡니까? 요거 전체 다.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갔습니까? 관계인이죠, 관계인.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이제 개정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분히 실무적인 문제죠. 실무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내용 맞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은 22조 자체 점검에 따라 관계인 스스로 점검 또는 먼저 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한 경우 점검 실시 기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최초 점검 또는 정기 점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된 날로부터 60일이고 신설 경우 외에 행정안전부이 정하는 기간 해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종합점검 시기 및 횟수 등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제출 서류 자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별지구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실기 결과 보고서 자 시행규칙이고 별지사의 소방시설 등 작동 중 종합점검 최초 점검 그 밖의 점검의 점검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한다라는 거. 서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할 때 어렵지만은 항상 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서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 그냥 관리사가 아니더라도 저런 것들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 뭐냐까지 이제 보면은 저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 관리업자 업무에 따른 제출 서류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기점검, 자체 점검이 끝난 후 10일, 공휴일, 토요일 미포함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을 한다 이렇게 주면 되어 있고요. 서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마찬가지 별지구 그리고 별지사 아까 보시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검력 배치는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 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평가에 관한 통보 5일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물어봤던 업무나 제출 서류 같은 경우 일수 이런 부분을 의미를 가지죠. 그죠? 일수라든가 이런 서류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 보고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자체 점검 결과 개시 연계획
완료보고 및 이행계획 완료 신청 업무 처리 시 제출 서류 및 기간 등 요거는 이제 전면 개중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리셋됐다, 이제 다시 출제될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송무정 소방서장에게 자점금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을 한다. 자, 송무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으려면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할 땐 3일, 요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별지일에 소환설 등의 자점금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 이렇게 되고 보고 제출. 송무장 또는 소방서에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해 15일. 자, 그리고 정밀력 배치 상 확인, 기타 등등 내용 쭉 이어집니다. 자, 및 공휴일, 토요일 미포함해서 제출을 하는데 2년간 결과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등등 내용, 그리고 별지시까지 결과 이행계획서라는 부분들. 자체 등록 결과 게시입니다. 점검 보고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특정 소방대 사무를 출입자가 쉽게 모을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를 하게 됩니다. 점검일로 게시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게시라든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행계획의 완료 보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게시라든가 이행계획의 완료 보고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소방설 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는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소방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새로 교체하는 경우는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한 경우는 연기까지 이제 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물론 이제 서류 같은 경우, 자, 지금 같은 점검 기록표라든가 별지 10일에 소환설 등의 자정 결과 보고 이행 완료 보고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행 완료 이제 계획 보고서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행 계획 완료 연기 신청 이렇게 완료일 3일 전까지. 자, 그러니까 연기 신청은 아까 우리 보시면은 3일 요렇게 똑같이 있었었죠, 그죠? 자, 소방서에서도 3일 이내에 이제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별지 12 해가지고 연기 신청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단편적으로 업무를 하지를 않은 그런 경우, 또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신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하지는 않는 행위들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형태에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신 우리가 좀 해주세요. 이제 발주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요한 사항이니까 오늘 답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암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다중영업 영상음향 차단 장치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의 설치할 영업장, 영상음향 차단에 설치할 영업장에 설치할 경보 설비, 그리고 설치 유지 기준, 안보는 출제된 이력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영상음향 차단 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 재생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 장치 또는 음반 재생 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 설치할 영업장입니다. 노래방 주기 등 영상음향 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이면 설치, 그리고 설치할 경보 설비는 자동차 탐지 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설치 유지 기준입니다. 이게 한번 출제된 바 있으나, 자, 화재시 자동화 탐지 설비의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하는 수동, 하나의 스위치로 전체 음향 및 영상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것. 영상 음향 차단 장치의 수동 차단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 이 경우 수동 차단 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 음향 차단 장치 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부하 용량에 알맞은 무누전 차단기, 과절 차단기를 포함한 데를 설치를 할 것. 영상 음향 차단 장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를 할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유지 기준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이해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비교적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데, 화재 시 자동차 탐지 설비의 감지기에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과 관련한 부분들로서는 보게 되면 자동 내지는 수동이죠. 뭐 원격이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뭐 사실 어디 보면 이 수동 자체가 원격이라는 그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기본은 자동과 수동이잖아요. 자동으로 수동으로 동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수동으로 했었을 때는 이 스위치가 수동 스위치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돼. 맞죠?
그리고 얘를 차단하기, 정기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누전 차단기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돼. 그리고 영상음향 차단 장치의 작동. 그러니까 요거 일종의 뭐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까? 누전 차단기라든 과전류 차단기를 우리가 스위치로 쓸 수 있는데 적절한 용량으로 쓰고 얘네들을 썼을 때 뭐까지 이제 다운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전등까지 다운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전용이죠. 일종의 그냥 영상음향 차단 장치 전용이라는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접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감지기죠. 그죠? 감지기잖아요. 감지기 접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나가게 되는 겁니까? 경용이 출력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감지가 입력이 됐었을 때 안에 내부에 뭐를 하나 설치를 하는 거면 릴레이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전원이라고 합시다. 이제 교류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연결되는 게 영상음향 차단 장치가 되는 거고, 노래방 기기 같은 뭐 그런 장비가 있으면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은 평상시에서는 접점이 붙어 있다. 화재 신호 들어오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래방기기 전원 차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상음향 차단 장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기적인 뭐예요? 여기 있죠. 누전 차단기가 하나 설치하고 여기에 표지 부착해. 이거 맞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분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어떻게 쉽게 끄집어내지죠. 목적은 그거죠. 디테일한 부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수동. 그죠? 그리고 표지 부착해. 수동일 경우 표지 부착해. 그리고 적정한 누전 차단기 설치를 하고 또 어떻게요? 실내등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오늘 전용으로 해야 돼. 그죠? 맞죠? 실내등까지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 상황이 돼버립니까? 화재로 인해 가지고 영상음향 차단 장치만 떨어져야 되는데 전등까지 어떻게요? 같은 차단기를 쓰게 되면은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더 큰 사고가 나오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래 이렇게 순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화문의 구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건피방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생산 공장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방화문은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품질 확인하라는 요 개념은 뭐냐면 우리 소방용품은 안전에 대한 품질이 확보돼야 됩니까? 되지 않아야 됩니까?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가 했다 그랬습니까? 형식 승인 기준, 요거는 법에 따라 정하는 거. 그러니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에 보시면 소방용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상이고, 그 다음에 화장전 기준, 성능인증 기준에 언급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성능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기준, 그 외에 자체 기준, 케이파 인증 기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방화문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는 전제에서 보게 되면은 품질 시험을 실시하면 다음에 구현에 따른 기준의 성능을 확보를 할 것이라는 얘가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크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쓰시오, 내지는 1번을 쓰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볼 개연성이 있거든요. 전체 물어보기보다는 전체도 뭐 다 이런 것까지는 막 굳이 알 필요 있나? 그러면 얘들만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뭐예요? 60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얘네들이잖아요. 얘가 정체가 뭔데 이제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그리고 3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국토교통부량으로 이제 정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들의 핵심은 얘죠. 얘를 어떻게 물어볼 거냐. 전체는 얘인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방화문은 다음과 각과 같이 구분을 한다. 방화문을 구분하여 쓰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펌프 토출축 주변의 구경, 연결 송선 배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펌프 토출축 주변의 구경은 유속이 4m 버세카 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사전, 방수가 연결되는 가지면의 구경은 40mm, 호스를 옥내수 하던 설비는 25mm 이상, 주변 수익반의 구경은 50mm, 호스를 옥내수 하던 설비의 경우는 32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가지방안은 6m, 기타는 이제 10m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연결 수계수화 설비, 연결 송수환 설비 배양을 겸용할 수 있는 주변간의 구경입니다. 연결 송수환 설비의 배양을 겸용할 경우 주변간의 구경은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이제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요런 자 일반적인 이제 기준에 이제 가깝죠.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자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의 설치 기준 살수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동일하다. 자, 출제는 이렇게 한 번도 없습니다. 가지 배관에는 자 헤드 설치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 헤드 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할까?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교차 방안에는 가지방간 사이마다 1개 이상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방간 사이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할 것. 1mm의 수평형 배관은 4.5m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할 것.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정리된다, 그죠? 그림으로 정리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가 요거를 풀어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술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분모운적 관련 기준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간이 스프링클러.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기동장치로 사용할 충압 펌프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물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충압 펌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캐비네이터,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라 하더라도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캐비네이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충압 펌프 없어도 돼. 물올림 장치 없어도 돼. 맞습니까? 그죠? 비교 경미하니까, 이런 분들, 자, 참고를 하시고. 자, 이산탄소 활론, 뭐, 분말 소화 설비 하나의 특정 소각 내상물 또는 그분의 둘 이상의 방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어 이산탄소 저장 용기를 공유하는 경우 선택법을 설치 기준을 쓰시오. 자, 선택법을 설치 기준 출제된 이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역 또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를 할까? 각 선택법에는 그 방호 대상, 그 담당 방역 또는 방호 대상물을 표시를 할 것. 자, 그래서, 할로그나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미출 삭제하고 동의를 이렇게 좀 냈는데, 선택별부는 이슈가 한 번은 있었었죠. 사실은 이슈가 한 번 있었었고, 또 이번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던 이제 케이스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 그 이산탄소 누출 사고 있었었고, 그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선택밸브가 떨어져 나가버렸죠. 파손이 돼버렸죠. 그래서 선택밸브가 오랜 기간 동안 고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한 거죠. 점검 항목에서 그런 내용들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출제된 이력이 한 번도 없으니까, 선택별로 설치 기준 수시오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엮어서. 그럼 선택별 설치 기준 하나 얹어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별로 구조 등에 대하여 쓰시오. 그죠? 그죠? 이제 그렇게 그냥 가능하죠? 또 한 가지 끌고 올 수 있는 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요거 두 가지 정도 이제 기준상에 있는 것들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결국은 점검 항목이죠. 점검 항목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정도, 요게 한 세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간단합니다. 다들 간단하게 돼 있고, 이번에 개정되어 있는 구조등,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기능등이죠, 기능등. 재구조의 기능등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눈에 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한 세트 정도 하면 얘들 같은 거 몇 점짜리 정도 되냐? 6점에서 한 8점짜리 정도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일부라도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자. 정도.
연기 감지기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설치 장소별 감지기 적응석입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타협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너무 많이 출제됐죠. 얘네들 같은 경우. 그나마 출제되지 않은 것들 일부 이제 모아놓은 것들. 예전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요건 이제 별표기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얘네들은 타입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너무 많이 출제된 경우는 타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설계가 됐던, 점검이 됐던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래, 대체적으로 얘는 어디로 대부분 출제가 됐냐면 점검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설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설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니까 설계에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파트인데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에서 출제됐을 그럴 뿐이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하십시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암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출제가 너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얘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얘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외워야 됩니다. 내용 그 자체가. 아시겠죠? 이해하고 이제 거의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자, 승강식 피난교육, 항식 피난교육 내립식 4다리의 설치 기준을 이제 쓰시오. 16회 출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6회에서 출제됐었을 때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다 출제를 하려고 하게 되니까 어떨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자,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를 뺐죠. 일부를 빼가지고 요거 쓰시오.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쓰시오. 내가 했어요. 제 기억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점수를 한 4.5점 이렇게 만든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승강식 피난기라든가 항식 피난경 내림식 사다리가 현재 계속 설계가 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서 주로 사용되어지냐면은 우리가 규모가 큰 대상이 뭐냐면은 성능이조 수방 설계 있죠. 거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사실 많이 쓰는 거는 뭐냐, 승강식 피난기보다는 항식 피난경 내림식 사다리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성능 수방 설계를 할 때마다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걸 우리가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16회에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출제될 사정권 안에는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번 보셔야 될 법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때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지금도 잊어먹을만 하면 뭐 이제 가끔 연락 오시는 분인데 요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요 문제를. 근데 요 문제만 어찌 되면은 합격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분이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잘 모르는데 적었습니다. 잘 모르는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적어가지고, 이 문제에서 내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해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관리사로 이제 벌써 오랫동안 먹고 살았겠죠. 16회 합격을 했으니까. 그죠?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이 남는 한 빈 공간은 두면 된다, 안 된다? 거짓말이라도 적어라.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맞는 것처럼 적어라. 아시겠죠? 그렇게 실제로 합격했습니다. 아마 요거 때문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한 1, 2점, 2, 3점 모자랐던 것 같은데, 아무리 내일의 개선을 체력에서는 요 문제 때문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실제 있었던 사례들. 요거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한번 보자고요. 승강식 피난기, 항식 피난경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 경로가 설치층의 피난처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할까.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2세대 이상일 경우는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의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하며, 상구 경우의 직경 60cm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는 그렇지를 않다. 자, 일단, 자, 요런 부분들, 수치 들어가고 요런 분들은 나쁘지는 않죠. 가로넣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건축의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이렇게 되는데, 요런 분들은 대피 공간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대피실의 면적은이라고 되어 있고 대피 공간이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적합하에 하며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건축의 신경 46조는 방화구에 관련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전에 얘가 먼저 출제됐었던 부분들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건축의 신경 46조에 따라서 자 지금 같은 형태로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위치에 항식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면 대피 공간 없어도 돼 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화잔전 자 현재는 기술 기준 뭐 성격이 이렇게 되죠. 예전에 화잔전 기준하고 얘하고 상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고장 때문에 그러죠. 하나는 대피 공간을 만들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의 신경 46조에 따라서 자 만드는 게 복도가 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음은 이렇게 있죠. 승강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A세대, B세대, 자 방문 이렇게 이제 출입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발코니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어느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피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고립이 되니까 어떻게 전용으로 사용하는 대피 공간 내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대피 공간. 그래 전용이면 2제곱미터, 공용이면 3제곱미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획을 해서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만약에 하더라도 어떻게 요렇게 직통 계단으로 나가든지 요렇게 해서 구조를 받든지 요렇게 할게. 이게 대피 공간의 목적이거든요.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 46조에 따른 대피 공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피 공간 없어도 돼 라는 내용이 지금 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있는 여기는 제황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코니 인접 세대와 경계의 파괴하기 경량구조 경계의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무용으로 정하는 항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평관 없어도 돼. 이렇게 되면 여기 내지는 여기에 뭐를 설치를 하면은 항식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면 뭐가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까? 대평관 없어도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항식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상태입니까? 항식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대피 공간이 있어야 되죠. 건축법에서는 있으라 그러고, 그죠? 건축법에서는 자 있으라 그랬는데 항식 피난구 설치하면 없어도 된다 그래 돼 있고, 수항법에서는 설치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까? 대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법이 상충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배경이 돼서 출제된 게 항식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예요. 이게 실무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돌아봅시다. 이게 장하게 설명한 이유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될 거냐라는 이제 그 부분들이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한 게 결국 문제가 되는 조항은 뭡니까? 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하면 대평은 없어도 되는데 수방 관련한 기준에서는 어떻게 대피실 2제곱미터, 3제곱미터 있어야 되는 거 맞나요? 뭐가 눈에 띄나요? 그죠? 아시겠죠? 이제 그거 때문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그래서 얘네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 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들. 자, 그러니까 관점은 이렇게 보십시오. 관리사로서 저런 내용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도 될까요? 관리사로서 점검 행위를 하는데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사항 맞습니까? 건축법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을 도울 때 관점은 관리사로서의 업무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직결되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면 저기에서 항식피 나온 거 있는데 왜 이거 없어? 대피실 왜 없지? 이 지적해야 돼? 말아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적할 수 없잖아요. 얘는 뭐에 따라 설치를 한 거니까? 건축법에 따라 설치를 한 거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설치한 거에 대해서 소방법은 관여 안 할까?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줬단 말이야.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해야 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시행령 46조가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상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해도 돼 라는 조항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되는 부분들. 요 부분들은 관리사로서 알아야 되는 그런 상입니다. 아까 같은 그런 내용들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결부되는 건 맞습니다. 요까지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까지 준비를 예?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를 하는 게 제일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NFPA 101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피난과 관련한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발코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렇게 있었잖아요.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A세대, B세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량 칸막이로 우리가 흔히 인정을 해줬던 게 뭐냐면 서커보드예요, 서커보드. 근데 서커보드를 요렇게 해가지고 벽을 만들어주면 여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적재를 하죠. 그죠? 물건을 적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역할을 못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거는 시험을 떠나가지고 우리 중한마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딱 두드리면서 이제 해봤는데, 이거 저거 파손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웬만한 서커보드라도 잘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래 외국의 NFPA 아까 101이라는 피난 관련 그런 코드인데, 가장 올바른 거는 뭐라고 되냐, 이게 방화문을 설치를 하는 건데, 실무적으로 어떨까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범죄 도구로 활용되겠죠. 범죄 도구로. 그래서 일본 같은 그런 경우는 저런 케이스 비슷하게 이런 문을 만들었다가 자꾸 범죄에 활용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을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하죠. 그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문을 열고 사람이 피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법적으로는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의미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측에는 기타 등 내용이 나옵니다. 항구 내측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자, 전개된 피난기구나 하강구 수평평면의 면적의 공간 내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차층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cm의 범위는 제외한다. 이렇고요. 대피실의 출입문 60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피난방이 식별을 할 수 있는 대피실 표지판 부착을 해라. 그리고 착정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대피실에 내에는 비상 조명 등을 설치를 할 것. 대피실에 때는 층의 위치 표지와 피난구 상 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을 할 것. 자, 이렇게 일단 여기 되어 있습니다. 대피실 내에는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라 되어 있는데, 건축 관련 법령에서는 대피실에는 예비전에 조명 설비를 설치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비상조명 그런 개념이 건축법에서는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대피실 출입문에는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 층 및 즉 하층의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음향 경고장치가 작동되고 감시반 내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상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를 할 것. 승강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제 3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 기관으로 정관된 기관에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할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피난기구 중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뭐가 있는 겁니까? 작동 확인이라는 개념, 피난기구 작동 확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제반에 시그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거 있습니까? 완강기 사용했다고 시그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죠? 피난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완강기, 간이 완강기 이런 거 썼다고 제반에 시그널 들어오나요? 신호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소방은 어떻습니까? 기동하고 확인이 있죠. 그죠? 기동은 어떻게요? 자동기동, 수동기동, 원격기동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동, 수동, 원격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는데 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개방되는 게 아니고 유사시 사람이 어떻게요? 딱 뚜껑 열면은 딱 사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층, 위층 이렇게 있으면 항식 피난구역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문을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요? 사다리가 딱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목적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범응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죠? 그냥 강도가 예를 들어서 이 목적을 알고 아래층에 침범하기 위해서 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커지잖아요. 아까 제가 문의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필요하게 된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임의로
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대피실에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에 작동 해당 층의 직하층의 거실에 설치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아래층에 알려야 되고 감시반에서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즉 그러니까 감시반에서 해당 항식 피난구역 내림 하다리가 동작됐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맞습니까? 내 목적을 이해를 하시겠죠?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서. 그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렵지 않냐.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냐라고 했는데 출제위원들은 딱 알고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여기서 한 5가지 쫙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버린 겁니다. 일부는 자, 그럼 노출시켰겠죠? 나머지 부분 이제 가로 넣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분들. 자, 거실전 설비, 자, 최저 배출량, 뭐, 기타 등등, 자,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은 알고 가자라는 정도의 취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출량이라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 문제지, 이렇게 해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계산 문제로 이제 했는데, 점검표상 요거를 기재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종합점검이 됐던, 작동점검이 됐던, 얘를 기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소한은 있죠. 그죠? 이제 풍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잖아요. 수직거리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오늘 계산 용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종합점검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 작성을 할 때 필요한 내용 정도. 자, 그러한 케이스로 출제된 게 우리 뭐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원이죠. 수원 간단하게 이제 계산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점검표 때문에 출제된 이력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설비 같은 경우는 특히 뭐가 없었습니까? 그런 분들을 감안한 문제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수익글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기본은 알고 가자 정도로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저 배출량 바닥 면적당 1세제곱미터 5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5천 5천만 이렇게 늘어납니다. 400제곱미터 미만 이상 마찬가지로 5천 5천만 수직거리에 따라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 자, 연결 종수가 설치 대상, 송수 설치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습식 주변의 구경 요 개정된 거 있죠. 수익백 안에 설치 장소를 쓰시오 한번 봅니다. 설치 대상입니다. 자, 적정합니다. 이 정도는 출제를 하기가 적정한 항목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표사인데, 소방시설법 시행 별표사인데, 설치 대상은 출제되는, 간간히 출제 계속되고 있죠. 그죠? 자, 연결 송선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절중 가스 시설 미치하고는 제외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 1m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지하가정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이렇게 됩니다. 얘는 단독으로 터널과 관련한 부분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는 출제 이력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송수구 설치 시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 설치 기준 건식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물이 없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렇고요. 습식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의 손으로 설치를 할 것. 자, 그리고 습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면으로 높이가 31m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는 습식 설비로 할 것. 그리고 주변의 구경의 기준입니다. 얘가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주변의 구경은 자 100mm 이상으로 했고, 다만 주변의 구경이 100mm 이상 옥내수 화전설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단서, 이게 색상이 들어가는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거 있죠?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거니까, 아마 여기 개정된 거 반영해서 지금 이미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정이 된 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개정이 또 부가적으로 또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연결 종사에서 부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 개정된 거. 이게 말 나온 김에 뭐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됐죠? 펌프 성능 시험 관련한 부분. 그죠? 전격 유량의 150%에서 5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추가가 됐죠? 이번에 개정이 돼 추가가 된 내용들이니까, 펌프 성능 시험 관련한 기준으로 만약에 출제된다면 연결 송선 설비. 근데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져 있게 있는데, 배관하고 가압 송선이 둘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성능시험 관련한 기준으로 이번에 추가가 됐고, 뭐, 전격 유력의 150%의 5분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수원 산정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명시를 해준 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번이 최초죠. 자, 그런 분들 기억을 좀 하십시오. 같이. 얘도 이제 의미를 가지면 얘보다는 사실 펌프 성능 시험 관련한 그 내용이 사실은 눈에 더 많이 띕니다. 훨씬 많이 띕니다. 자, 수익배관 설치 장소 특이한 내용이죠. 연결 송사조의 수익배관은 내구조로 구역된 계단실, 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 덕트 등의 화재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는 다만 학교 공장이거나 배관의 주유를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인 재료로 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이게는 수직배관의 설치 장소 관련한 기준은 유일하죠. 수계에서 연결 송수한 설비에서 유일합니다. 자,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 도로터널 무선동기 보조 설비 설치는 얘는 출제된 이력이 없습니다. 무선동기 보조 설비에 무선기 접속 단자는 방제실과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 연결 통로 등에 설치를 해야 하는 라디오 저방송 설비가 설치된 터널의 경우에는 무선 통지 보도 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창고 시설 용해 정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고 시설이 꼴렉식 창고, 정성식 렉,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 송기 공간 이슈화되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창고 시설은 지금 타입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얘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창고 시설이란 영별표의 제16회 규정한 창고 시설들을 말한다. 창고 시설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한다라고 했고요. 렉식 창고. 자, 한국 산업표준 규격의 렉 용어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의 보관용 렉을 설치한 창고 시설을 말한다. 적성식 객이란 한국 산업표준 KS의 렉의 용어에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렉을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라지 드롭형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란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처로 함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 창고 등에 발생한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자, 그리고 되게 특이한 송기 공간이란 렉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렉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사람이나 장기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기 공간은 렉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설비들이 뭐 쿠팡, 뭐 기타 등등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자동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렉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를 하는 경우 렉과 렉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을 뭐라 그랬습니까? 송기 공간이라 한다. 그러면 요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스프링클러 배관을 요렇게 하기도 하고 요렇게 수직으로 해서 요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저런 분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송기 공간이라 한다.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띄는 걸 라디오 드롭핑, 송기 공간 이런 분들이 사실은 눈에 좀 띄죠. 자, 화재 알림형, 화재 안전 기준 중 비화재보 방지에 대해서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화재 알림 설비는 화재 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 알림형 감지기에 자동 보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자동 보정 기능이 있는 화재 알림형 수신기 연결에 해당되는 화재 알림형 감지기는 자동 보정 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된다. 즉, 그러니까 비화재보 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동 탐지 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까?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서. 소위 말해 오동작이잖아요. 우리 점검체들 점검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그죠? 4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2.3m가 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화재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자동의 탐지 설비 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소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비화재보입니다. 비화재보. 감지기 신뢰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절대로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기준상에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요하다. 자,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곳이 소화조,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 상수도, 수상설비 점검 항목. 자, 보시면 흡수관 투입구입니다. 수방체 접근 용이성의 적정 여부, 흡수관 투입구 표지 설치 여부, 크기 및 수량의 적정 여부. 채수구입니다. 수방체 접근 용이성, 대표를 위해 조장 용이성, 계락 금속의 구경의 적정 여부, 채수구 수량의 적정 여부, 그리고 소화소 및 저수용 중 상수 수항수 설비의 점검 항목, 소화전의 위치의 적정 여부, 소화전 관리 상태 변형 손상 등의 변형 손상 및 방수 원활 여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중압감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때로는 자괴감에 빠져들면 그래도 도서관과 독서실 등에서 공부하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스스로하고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사실상 2달 정도 남았습니까? 한 2달 정도 남았죠. 토탈 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마음이 뭐냐면, 결국은, 아, 나는 안 되는 거 아니가. 라는 자괴감입니다. 스스로하고 싸움이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해내야지. 라고 내가 그쪽으로, 내가 자꾸 생각을 판단을 하는 분하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 이거는 되지 않는갑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지금부터 결정이 납니다.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다? 지금이죠. 그죠? 한 7월 말, 8월 초, 요때 되는 시점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뭘 포기를 해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확률 높으면 1%라도 2%라도 확률이 있으면 확률이 있는 쪽을 확실하게 스스로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힘이 들고 아 이거 내가 되겠나라는 무수히 많은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내리를 두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 과정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정말 저 친구 공부 잘하는데 저 사람 공부 잘하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가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조금 쉬었다 진행합니다.